다정낭독. 죽은 줄 알았던 가지 사이에서 초록 새싹을 발견하고 닭콘과 함께 흙을 손으로 긁어내면서 뿌리에 숨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버려진 정원을 살려내는 이 에피소드는 사실 메리 자신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둥지 짓기. 다시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린 뒤 높고 파란 하늘이 다시 나타났고 쏟아지는 햇볕은 꽤 뜨거웠다. 비밀의 화원도 닭콘도 볼 기회가 없었지만 메리는 아주 즐겁게 지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매일 몇 시간씩 콜린의 방에서 함께 보내며 라자에 대해, 정원에 대해, 닭콘과 황야의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했다. 훌륭한 책과 그림을 보았고 가끔 메리가 콜린에게 읽어주고 가끔 콜린이 메리에게 조금 읽어주기도 했다. 콜린이 즐겁고 흥미를 느끼고 있을 때는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항상 소파에 누워 있다는 것만 빼면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그렇게 소리를 따라다니더니 교활한 꼬마로군. 메들록 부인이 한 번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축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아가씨랑 친구가 된 뒤로 발작도 칭얼거림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콜린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함께 근무하니까 이제 괜찮다는구나. 메들록 부인이 약간 웃었다. 콜린과 이야기할 때 메리는 비밀의 화원에 대해 아주 조심하려고 했다. 콜린에게서 알아내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질문 없이 알아내야 한다고 느꼈다. 우선 콜린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콜린이 비밀을 말해도 되는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닭콘과는 전혀 달랐지만 아무도 모르는 정원이라는 생각에 워낙 기뻐하는 것이 분명하니 어쩌면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만큼 오래 알지도 못했다. 알고 싶은 것 두 번째 것은 만약 콜린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콜린을 정원으로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유명한 의사가 신선한 공기를 쐬야 한다고 했고 콜린은 비밀의 화원이라면 신선한 공기가 싫지 않을 거라고 했다. 어쩌면 신선한 공기를 많이 쐬고 닭콘과 의세를 알고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 죽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메리는 요즘 가끔 거울 속에서 인도에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이 더 예뻐 보였다. 마사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황야의 공기가 벌써 도움이 됐어요. 마사가 말했다. 전에만큼 노랗지 않고 전에만큼 비쩍 마르지도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이제 밋밋하게 붙어있지 않아요. 좀 생기가 나서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어요. 나를 닮았네. 메리가 말했다. 점점 튼튼하고 풍성해지고 있어. 분명 더 많아진 것 같아. 확실히 그래 보여요. 마사가 메리의 머리카락을 얼굴 주위로 약간 부풀리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예뻐 보여요. 볼에 빨간 생기도 좀 있고. 정원과 신선한 공기가 메리에게 좋았다면 아마 콜린에게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콜린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싫어한다면 닭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 쳐다보면 화가 나는 거야? 메리가 어느 날 물었다. 항상 싫었어. 콜린이 대답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데려가면 유모차에 누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쳐다봤어. 부인들이 멈춰서서 간호사랑 이야기하다가 속삭이기 시작하고 그때 알았어. 클 때까지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였어. 가끔 부인들이 내 볼을 쓰다듬으면서 불쌍한 아이라고 했어. 한 번은 어떤 부인이 그러길래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손을 물어버렸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 미친 개 같다고 생각했겠지. 메리가 전혀 감탄하지 않으며 말했다. 그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콜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물어봤었지?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 짓기 시작했다. 유령이거나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콜린이 말했다. 유령이나 꿈은 물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신경 안 쓰잖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어떤 소년이 쳐다보면 싫을까? 메리가 불확실하게 물었다. 콜린이 쿠션에 기대어 누우며 생각에 잠겼다. 괜찮을 것 같은 소년이 한 명은 있어. 콜린이 아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곰곰이 생각하듯 말했다. 그 소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여우가 사는 곳을 아는 소년, 닥컨 말이야. 닥컨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메리가 말했다. 새들도 괜찮고 다른 동물들도 괜찮았잖아? 콜린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서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닥컨은 일종의 동물 매혹사고 나는 동물 같은 소년이니까. 콜린이 웃었고 메리도 웃었다. 사실 둘 다 한참을 웃었고 굴에 숨어있는 동물 같은 소년이라는 생각이 정말 우스웠다. 그때 메리가 느낀 것은 닥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다시 파래진 아침에 메리는 아주 일찍 깨어나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 광경이 너무 기쁜 나머지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달려갔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열자 신선하고 향기로운 공기에 커다란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 황야가 파랗고 온 세상에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여기저기 어디서든 부드럽고 작은 피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수십 마리의 새들이 연주회를 위해 악기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메리가 손을 창 밖으로 내밀어 햇빛에 담갔다. 따뜻해. 정말 따뜻해. 메리가 말했다. 연두색 싹을 밀어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릴 거야. 알뿌리와 뿌리가 땅 밑에서 있는 힘껏 일을 하고 고군분투 하고 있을 거야. 메리는 무릎을 꿇고 창밖으로 할 수 있는 한 멀리 몸을 내밀어 크게 숨을 쉬고 공기를 킁킁 맞다가 웃음이 났다. 닥컨의 어머니가 닥컨의 코끝이 토끼처럼 벌렁거린다고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아침인 게 틀림없어. 메리가 말했다. 작은 구름이 전부 분홍색이고 하늘이 이렇게 보인 적은 처음이야. 아무도 안 일어났어. 마구간 소녀들 소리도 안 들려.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메리가 벌떡 일어났다. 기다릴 수 없어. 정원을 보러 갈 거야. 이제 혼자 옷을 입을 줄 알게 되었고 5분 만에 스스로 옷을 입었다. 혼자서도 빗장을 열 수 있는 작은 연문을 알고 있었고 양말만 신은 채로 계단을 날듯이 내려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사슬을 풀고 빗장을 열고 자물쇠를 열고 문이 열리자
문턱을 한 번에 뛰어넘었다. 그러자 초록으로 변한 것 같은 잔디 위에 서 있게 되었다. 햇볕이 쏟아지고 따뜻하고 달콤한 바람이 감싸고 모든 덤불과 나무에서 삐리소리와 지저귀인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메리는 순수한 기쁨에 두 손을 모아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너무 파랗고 분홍색이고 진주빛이고 하얗고 봄빛으로 넘쳐서 메리 자신도 피리를 불고 소리 높여 노래해야 할 것만 같았다. 개똥집박이와 울새와 종달새가 노래 안 하기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메리는 덤불과 산책로를 돌아 비밀의 화원 쪽으로 달렸다. 벌써 전부 달라졌어. 메리가 말했다. 잔디가 더 초록색이고 사방에서 뭔가 솟아오르고 뭔가 풀리고 잎에 초록 봉우리가 보여. 오늘 오후에 다컨이 틀림없이 올 거야. 길었던 따뜻한 비가 아래쪽 벽을 따라 산책로 옆에 있는 화초밭에 기이한 일을 해놓았다. 덩어리진 식물의 뿌리에서 뭔가가 싹 트고 밀어 올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크로커스 줄기 사이에서 풀리는 왕시 자주색과 노란색이 얼핏 보였다. 6개월 전에 메리였다면 세상이 깨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담쟁이 아래 문이 숨어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기묘하고 큰 소리에 깜짝 놀랐다. 까마귀의 까깍 소리였고 벽 꼭대기에서 들려왔다. 올려다 보니 크고 윤기 나는 깃털에 푸른빛 검은 새가 앉아서 아주 현명한 눈으로 메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마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되었지만 다음 순간 까마귀는 날개를 펼치고 퍼덕이며 정원 너머로 날아갔다. 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며 문을 열었다. 정원 안에 들어서자 까마귀가 머무를 작정인 것 같이 보였다. 난쟁이 사과나무에 내려앉아 있었고 사과나무 아래에는 덥수룩한 꼬리에 작은 붉은빛 동물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컨의 숙인 몸과 녹슨 빨간 머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메리가 잔디를 가로질러 다컨에게 날아갔다. 아, 다컨! 다컨! 메리가 소리쳤다. 이렇게 일찍 어떻게 올 수 있었어? 어떻게? 해가 이제 막 뜬 시간인데. 다컨이 일어섰다. 웃으며 빛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눈은 하늘 조각 같았다. 아, 다컨이 말했다. 나는 해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어.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겠어? 오늘 아침 세상이 완전히 새로 시작됐어. 정말 자연이 일하고 윙윙거리고 극적거리고 피리 불고 둥지 짖고 향기를 내뿜고 있으니까. 누워있는 대신 밖으로 나가야 됐어. 해가 불쑥 뜨자 황야가 기쁨에 미쳤고 나는 해덕 가운데 있었어. 미친 듯이 뛰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했어. 그리고 곧장 여기로 왔어. 안 올 수가 없었어. 정원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메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헐떡였다. 마치 자기도 달려온 것처럼. 아, 다컨, 다컨. 메리가 말했다. 너무 행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다컨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덥수룩한 꼬리의 작은 동물이 나무 아래 자리에서 일어나 다컨에게 왔고 까마귀는 한번 깍 울고는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다컨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건 작은 여우 새끼야. 다컨이 작은 붉은빛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름은 캡틴이야. 그리고 얘는 수트야. 수트는 황야를 가로질러서 나랑 같이 날아왔고 캡틴은 사냥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달려왔어. 둘 다 나랑 같은 기분이었어.
두 동물 모두 메리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컨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자 수트는 어깨에 그대로 있었고 캡틴은 다컨의 옆을 조용히 따라 종종 걸음을 쳤다. 이것 좀 봐. 다컨이 말했다. 이것들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봐봐. 이것들이랑 저것들이랑 이것도 좀 봐. 다컨이 무릎을 꿇자 메리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자주색과 주황색과 금색으로 한꺼번에 피어난 크로커스 무더기를 발견한 것이다. 메리가 얼굴을 숙여 꽃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사람한테는 이렇게 뽀뽀 안 해. 메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꽃은 사람과 달라. 다컨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다컨이 말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뽀뽀를 아주 많이 했어. 황야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햇볕 비치는 문 앞에 서서 기쁘고 편안한 표정으로 계실 때 말이야. 둘은 정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너무 많은 경위를 발견해서 속삭이거나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줘야 했다. 다컨이 죽은 것 같았던 장미 가지에서 부풀어 오른 잎 봉우리를 보여주었다. 흙 사이로 밀어 올라오는 수만 개의 새로운 연두색 점들을 보여주었다. 둘은 열정적으로 어린 코를 땅 가까이 대고 봄의 따뜻한 숨결 냄새를 킁킁 맡았다. 파고 잡아당기며 황홀의 낮은 목소리로 웃다 보니 메리의 머리카락도 다컨의 것만큼 흥크러졌고 볼은 다컨만큼이나 양귀비처럼 빨개졌다. 그날 아침 비밀의 화원에는 세상의 모든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들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왔다. 기쁨보다 경이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빠르게 벽을 넘어 빽빽한 구석에 나무 사이로 쏜살같이 날아들었다. 빨간 가슴에 작은 새의 번쩍임이었고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다컨이 꼼짝 않고 서서 메리에게 손을 얹었다. 마치 갑자기 교회에서 웃고 있는 자기들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움직이면 안 돼. 다컨이 짙은 요크셔 말로 속삭였다. 숨도 거의 쉬면 안 돼. 지난번에 봤을 때 짝을 찾고 있는 걸 알았어. 벤 웨더스태프의 울새야. 둥지를 짓고 있어. 겁먹지만 않으면 여기 있을 거야. 둘은 잔디 위에 살며시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까이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다컨이 말했다. 이때 우리가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꽤 달라질 거야. 살림을 차리는 중이거든. 더 수줍어지고 기분 나빠하기 쉬워져. 놀러 다니고 수다 떨 시간이 없어. 잠깐 가만히 있으면 풀이나 나무나 덤불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야 해. 그러다 우리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조금 지적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방해 안 한다는 걸 알 거야. 메리는 다컨처럼 풀이나 나무나 덤불처럼 보이는 법을 안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다컨은 그 이상한 말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했고 다컨에게는 분명 아주 쉬운 것이었다. 실제로 메리는 몇 분간 다컨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다컨이 조용히 초록색으로 변하고 가지와 잎을 뻗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하지만 다컨은 그저 놀라울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 말할 때는 목소리를 너무 부드럽게 낮추어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는데 정말 들렸다. 둥지짓기는 봄의 일부야. 다컨이 말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매년 같은 식으로 해왔을 거야. 새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하는 방식과 하는 방식이 있어서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 봄에는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친구를 잃기가 쉬워.
울새 이야기를 하면 안 쳐다볼 수가 없어. 메리가 최대한 작게 말했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울새가 더 좋아할 거야. 다컨이 말했다. 뭘 말하려는데? 있잖아. 콜린에 대해 알아? 메리가 속삭였다. 다컨이 고개를 돌려 메리를 바라보았다. 콜린에 대해서 뭘 알아? 다컨이 물었다. 만났어. 이번 주 매일 이야기하러 갔었어. 콜린이 오라고 해. 내가 아픈 것과 죽는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해. 메리가 대답했다. 놀라움이 둥근 얼굴에서 사라지자마자 다컨이 실제로 안도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뻐. 다컨이 외쳤다. 정말 기뻐. 마음이 편해져. 콜린에 대해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뭔가를 숨겨야 하는 건 정말 싫거든. 정원을 숨기는 건 싫지 않아? 메리가 말했다.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다컨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지켜야 할 비밀이 있어요. 나쁜 비밀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새 둥지가 어디 있는지 숨기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시죠? 메리는 항상 다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뭐라고 하셨어? 메리가 전혀 두려움 없이 물었다. 다컨이 상냥하게 씩 웃었다. 어머니답게 말씀하셨어. 다컨이 대답했다. 내 머리를 쓱쓱 쓸어주시면서 웃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원하는 만큼 비밀을 다 가져도 좋단다. 너를 12년이나 알았으니까. 콜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어? 메리가 물었다. 크레이븐 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구가 될 수도 있는 도련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크레이븐 씨가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사람들이 크레이븐 씨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건 크레이븐 부인이 아주 예쁜 젊은 부인이었고 두 분이 서로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이야. 메들록 부인이 스웨이츠에 갈 때마다 우리 오두막에 들리시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꺼리지 않아. 우리가 입이 무거운 걸 알고 계시니까. 넌 어떻게 알게 됐어? 마사가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큰일 났다고 하더라. 콜린이 보채는 걸 들었다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메리는 한밤중에 바람이 울부짖어 잠에서 깬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둠 속 복도를 초를 들고 따라가게 한 멀고 희미한 불평하는 목소리야 그 소리. 그리고 구석에 조각된 기둥 달린 침대가 있는 어둑한 방의 문을 연 것까지. 작고 상아빛 하얀 얼굴과 검은 테두리에 이상한 눈을 묘사하자 다컨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 눈은 꼭 어머니의 눈과 닮았대. 다만 어머니의 눈은 항상 웃고 있었다고 해. 다컨이 말했다. 크레이븐 씨가 콜린이 깨어있을 때 보는 걸 견디지 못하시는 건 눈이 어머니를 너무 닮았는데 그 불쌍한 작은 얼굴에서는 너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래. 콜린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메리가 속삭였다. 아니, 하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래. 그게 세상에서 아이에게 가장 나쁜 거라고. 원하지 않는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한대. 크레이븐 씨는 그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든 사주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잊고 싶어 하셔. 그 이유는 언젠가 보았을 때 꼽추가 된 걸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야. 콜린도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앉으려고도 안 해. 메리가 말했다. 항상 혹이 나는 게 느껴지면 미쳐서 소리를 지르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 아이고,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다컨이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아이도 건강할 수 없어. 여우가 닭건 바로 옆 잔디 위에 누워 가끔 쓰다듬어 달라고 올려다 보았고 닭건이 몸을 숙여 목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몇 분간 침묵 속에서 생각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정원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닭건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잖아. 지금은 둘러봐. 달라진 거 안 보여? 메리가 둘러보고 숨을 약간 삼켰다. 어머나! 웨리가 외쳤다. 잿빛 벽이 변하고 있어. 마치 초록 안개가 그 위로 기어오르는 것 같아. 거의 초록 거즈 베일 같아. 맞아. 닭건이 말했다. 점점 더 초록이 되다가 결국 잿빛이 전부 없어질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맞춰볼래? 좋은 생각인 건 알아. 메리가 열심히 말했다. 콜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생각했어. 콜린이 여기 나오면 등에 혹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대신 장미덤불에서 봉우리가 터지는 걸 지켜볼 거고 아마 더 건강해질 거라고 말이야. 닭건이 설명했다. 우리가 콜린의 기분에 맞춰서 여기 나와 마차에 탄 채로 나무 아래 눕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 나도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어. 콜린과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매번 생각했어. 메리가 말했다. 콜린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여기 데려올 수 있을지 궁금했어. 내가 마차를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의사가 신선한 공기를 쐬야 한다고 했고 콜린이 우리한테 데려가 달라고 하면 아무도 감히 하지 말라고 못해. 다른 사람들이랑은 안 나가려 하니까 우리랑 나간다면 오히려 기뻐할지도 몰라. 정원사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면 들키지도 않을 거야. 닭건이 캡틴의 등을 극적이며 아주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콜린한테 좋을 거야. 장담해. 닭건이 말했다. 콜린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냥 정원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거고 그런 새 아이일 뿐이야. 콜린은 그중 한 명이 되는 거고 소년 둘과 소녀 하나가 그냥 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장담하건대 의사 약보다 나을 거야. 방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고 항상 등이 곱추가 될까봐 무서워서 좀 이상해진 거야. 메리가 말했다. 책에서 읽은 것은 많이 알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너무 아파서 주변을 볼 수가 없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정원이랑 정원사도 정말 싫어해. 하지만 이 정원에 대해 듣는 건 좋아해. 비밀이니까. 많이 말하기는 무서웠지만 콜린이 보고 싶다고 했어. 언젠가 반드시 여기로 데려올 거야. 닭건이 말했다. 마차를 충분히 밀 수 있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울새 짝이 일하는 거 눈치챘어? 저기 가지 위에 앉아서 부리에 문 나뭇가지를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 봐봐. 닭건이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자 울새가 고개를 돌려 나뭇가지를 여전히 물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닭건이 벤 웨더스태프처럼 울새에게 말을 걸었지만 닭건의 어조는 다정한 조언이었다. 어디에 놓든 다 괜찮을 거야. 넌 알에서 나오기 전부터 둥지 짓는 법을 알고 있었어. 어서 해 친구, 시간이 없어. 네가 울새한테 말하는 거 듣는 거 정말 좋아. 메리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벤 웨더스태프는 울새를 꾸짖고 놀리는데 울새는 깡총깡총 튀면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 분명 좋아해. 벤 웨더스태프가 그래. 울새가 허영심이 너무 강해서 무시당하느니 돌을 맞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닭건도 웃으며 계속 말했다. 우리가 귀찮게 안 할 거라는 거 알잖아. 닭건이 울새에게 말했다. 우리도 거의 야생동물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도 둥지를 짓고 있어. 축복해줘. 우리 비밀을 고자질하지 않도록 조심해.
울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리가 바쁘니까. 하지만 메리는 알았다. 울세가 나뭇가지를 물고 자기만의 정원 구석으로 날아갈 때 이슬 맺힌 반짝이는 눈의 어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그들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을.